안녕하세요, 메이크센스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거의 모든 자동차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지난 7월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회의에서 올해 안으로 완전 자율주행 단계를 의미하는 레벨 5 단계 자율주행의 기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머지않아 모든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달리는 영화에서나 봤던 풍경이 도로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동차는 언제부터 스스로 달리게 되었을까요?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가 진행된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은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달파에서 최초로 무인 자동차 경주를 개최한 때인데요. 달파 그랜드 챌린지라는 이름의 이 대회는 모하비 사막에서 개최되었고 240km의 경로를 가장 빨리 달려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팀에게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1억에 해당하는 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승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내로 도착해야 할 것이다, 완주하는 차량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승 후보로 뽑는 팀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참가한 팀 레드였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진은 지난 20년간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분야를 선도해왔고 1991년에 이미 초보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우승은 유력해 보였습니다. 전설적인 로봇 공학자로 알려진 윌리엄 레드 휘테커가 이끄는 레드팀이 개발한 자동차 험비는 그렇게 모두의 관심 속에서 달파 그랜드 챌린지 출발 신호와 함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무인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한 험비는 어떻게 스스로 달릴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구현된 기술을 쉽게 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다소 복잡한 내용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신줄 꽉 잡고 따라와 주세요. 우선 자동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18세기에 이미 사용되었던 원심 조속기의 원리를 착안하였습니다. 원심 조속기는 엔진의 속도가 빨라지면 금속공이 달린 회전축이 빠르게 회전하고 회전하는 금속공이 다시 원심력에 의해 바깥으로 힘을 받게 되면 연료 공급 장치에 연결된 레버가 연료 공급 밸브를 닫게 됩니다. 이러면 연료 공급이 차단되어 속도가 늦춰지게 되고 엔진의 속도가 또 너무 느려지면 다시 밸브가 열려 연료가 공급되는 방식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입력을 받아 일어난 결과를 다시 입력해 반영하는 방식을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데, 이 피드백 루프를 활용하여 자동차가 목표 속도보다 느리면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목표 속도보다 빠르면 전력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주행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도록 했을까요? 달파의 주최 측은 대회가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참가한 모든 팀에게 전자지도를 전달했는데, 이 지도에는 경주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경로를 GPS 좌표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험비는 가지고 있는 GPS 센서를 사용해서 예상된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경로에는 바위나 울타리 같은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드팀은 험비가 최대한 빠르게 도착 지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장애물을 피해서 달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레드팀은 대회 경로를 무수히 작은 셀로 나누어서 주행하기 어려운 비포장도로, 급경사, GPS 정보가 없는 곳 등에 높은 비용이 매겨지도록 했고,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도착 지점까지 가장 비용이 낮은 경로를 달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험비는 지도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위성으로부터 전달받는 GPS 신호, 가속도를 활용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가속도계, 회전을 측정하는 특별한 가속도계인 자이로스코프 등을 장착해서 험비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GPS 신호와 가속도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칼만 필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합쳤는데, 칼만 필터는 측정된 사물의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추정해서 시간별로 사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칼만 필터를 이용한 결과 험비는 꽤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레드팀은 험비에게 라이더라고 하는 눈이 되어줄 수 있는 기계를 붙여주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더와 비슷하지만 전파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측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험비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애물을 피하면서 도착 지점까지 달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험비는 출발한 지 25분 만에 전체 경로의 약 5%, 출발지에서 겨우 11km 떨어진 곳에서 바위에 충돌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완벽하게 보였던 험비의 첫 자율주행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험비에게 달아준 눈이 문제였습니다. 험비의 눈은 장애물을 식별할 수는 있었지만 발견한 장애물을 피한 뒤에 경로를 새롭게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장애물을 피해서 이리저리 움직일 뿐 주행 경로는 처음 결정한 경로를 유지해서 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험비는 장애물로 인해 변경된 위치에서 새로 갱신된 올바른 경로를 찾지 못해 지그재그로 달리다가 왼쪽 바퀴가 도로변 뚝 아래로 빠지고 그곳에서 바위와 충돌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험비의 도전은 끝이 났습니다. 2004년 당시의 기술로 240km의 사막도로를 무인 자동차가 완주하기에는 무리였던 것일까요? 바위에 부딪혀 고장난 자동차만 남게 된 실패한 대회일까요? 아쉽게도 100만 달러의 상금을 가져간 팀은 없었지만 레드팀의 험비가 거친 사막의 도로를 뚫고 11km를 달린 것은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연구에 불을 붙인 만큼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고, 그를 반증하듯 전세계 450개의 뉴스와 58개의 신문에서 이 달파 그랜드 챌린지를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무인 자동차 경주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랬던 달파는 이듬해 상금을 2배로 올려서 200만 달러의 주인을 찾기 위한 제2회 그랜드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1회 대회에서 가장 멀리 달렸던 레드팀의 험비는 과연 두 번째 대회에서 모하비 사막의 험준한 지형을 뚫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무인 자동차를 선발하는 달파 그랜드 챌린지 두 번째 대회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정보의 모든 것 메이크 센스였습니다.